지난 201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길을 끈 인물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깊은 침묵 끝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어른이 우리 산업과 사회에 남겨주신 공적은 스티브 잡스가 IT 역대에 끼친 영향보다 몇 배는 더 클 것입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발전된 한국 경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 이토록 극찬한 인물,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재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조 원 가치의 세계적인 기업 포스코를 일궈낸 창업자였지만 정작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손에는 단 한 주의 회사 주식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철과 함께 살며 국가의 기초를 세웠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 오늘은 쇳물보다 뜨거웠던 심장을 가졌던 청암 박태준 회장의 일대기를 심층적으로 추적해봅니다. 이야기는 일제강점기 경남 양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6살 어린 소년 태준은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를 찾아 낯선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차별과 냉대가 일상이었던 그곳에서 부모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지지 마라. 네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공부뿐이다. 소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책과 씨름했고 운동장에서도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그는 일본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와세다 대학교 공대에 합격합니다. 당시 이공계 수재들은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도 잠시 1945년 조국은 광복을 맞이합니다. 대학생 박태준은 안락한 일본의 생활을 뒤로하고 부푼 꿈을 안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온 고국은 그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전깃불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땅, 이념 갈등으로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학도가 되어 기계를 만지고 싶었던 청년의 꿈은 일자리조차 없는 현실 앞에 무너졌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는 군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미군정이 단기간에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인연을 만납니다. 어느 탄도학 수업 시간, 복잡한 궤적 계산 문제를 두고 교관이 칠판 앞에 설 생도를 찾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눈을 피하던 그때 당당히 걸어나가 슬슬 문제를 풀어낸 이가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교관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 교관은 바로 박정희 소장이었습니다. 수학적 두뇌와 군인다운 기계를 동시에 갖춘 박태준은 박정희라는 거인의 눈에 깊이 각인되었고 이는 훗날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바꾸는 거대한 동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된 박태준은 어디를 가든 대쪽 같은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국방부 인사과장이라는 요직에 있을 때도 온갖 청탁이 들어왔지만 그는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일선 지휘관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화는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대규모 김장 현장을 방문한 그는 매운 냄새가 나지 않는 고춧가루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양동이에 손을 집어넣어 보니 붉은 가루 사이로 톱밥이 잔뜩 섞여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먹거리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는 부패를 목격한 순간 그는 주저없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납품업자가 내미는 돈 봉투를 향해 그는 포효했습니다. 반역자다. 당장 쏴버리기 전에 썩 꺼져라. 이후 윗선에서 적당히 봐주라는 압력이 들어왔지만 박태준은 직접 서울로 올라가 정직한 고춧가루를 직접 공수해왔습니다. 내 병사들에게 톱밥을 먹일 수는 없다는 그의 원칙은 훗날 포항제철의 부실 공사를 폭파해버리는 단호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1960년대 중반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은밀히 부릅니다. 경제 발전을 하려면 산업에 쌀인 철이 있어야 하네. 자네가 종합제철소 건설을 맡아주게. 당시 대한민국은 철을 생산할 기술도 돈도 자원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차관을 빌리려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소뿐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무슨 제철소냐 시기상조다. 하지만 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상의 피와 눈물이 어린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자는 도박 같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농수산업에 쓰기로 했던 자금을 산업의 뿌리인 제철소에 쏟아붓기로 한 것이죠. 그는 직원들을 영일만 모래벌판에 세워두고 선언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조상들의 혈세다. 실패하면 조상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 모두 우향우에서 저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세운 우향우 정신입니다. 건설 현장에는 나무로 지은 60평짜리 사무소가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사막의 여우 롬멜 장군의 이름을 따 로멜하우스라 불렀습니다. 낮에는 모래바람을 마시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며 그들은 쇳물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박태준은 현장을 누비며 부실 공사의 정황만 보여도 폭발을 지시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철소 건물도 올라가기 전에 직원들을 위한 주택단지와 학교를 먼저 지었습니다. 인재를 모으려면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돈도 없는데 집부터 짓느냐며 비난을 쏟아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1973년 6월 8일 마침내 첫 번째 용광로에서 붉은 쇳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립 5년 만의 기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철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쾌거였습니다. 포항제철은 가동 첫 해부터 흑자를 냈습니다. 일본도 수십 년이 걸렸던 일을 대한민국은 단숨에 해냈습니다. 포항제철이 공급한 값싼 철강은 조선, 자동차, 건설 산업의 비료가 되어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 강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고 주식이 발행되던 1988년 박태준 회장은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는 전체 주식의 10%를 직원들에게 배정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몫으로는 단 한 주의 주식도 받지 않았습니다. 포항제철은 조상의 피로 세운 회사다. 공공의 일에 사적인 욕심이 섞여서는 안 된다. 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대기업을 일궈낸 창업자가 무소유를 실천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부침을 겪으며 세무조사와 추방이라는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끝내 나는 포스코인으로 남겠다며 명예를 지켰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자신보다 국가와 기업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이 회사의 종잣돈이 조상들의 피의 대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생 살던 집까지 사회에 환원하고 포스코가 제공한 사택에서 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2011년 그가 떠난 자리에는 주식 증서나 화려한 저택 대신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철강 기업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남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던 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직함과 사명감, 그리고 무소유라는 숭고한 정신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공을 말하고 너무나 치열하게 이익을 쫓습니다. 하지만 박태준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짓고 있는 인생의 제철소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절대 절망은 없다고 외쳤던 거인 박태준. 그의 뜨거웠던 인생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쇳물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으로 여러분만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